(2024) 가족이 답이다. 시민 현장 토크 진행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차 토크에 이어 오늘 제2차 시민 참여 토크에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은 2024년 학사모 주관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민 참여 토크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이시며 아동교육가이신 이행자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 아동 전문가 이행자입니다. 다가정 주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혜정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혜정입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표신희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표신희입니다. 대학생이신 김근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생 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대학생이신 백지윤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백지윤입니다. 전 남구 의원이시고 현재 민간 활동가이신 김태훈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훈입니다. 끝으로 다둥이 엄마이신 손원미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원미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023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2입니다. 서울은 0.55, 부산은 0.66, 울산도 0.81입니다. 지금부터 참여 패널께서 준비한 발제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토론은 영상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부이시며 아동교육가이신 이행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행자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교육 현장에서 20여 년간 지도하고 있는 교사이자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 이 직업을 선택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은 그 어느 행복보다 크기에 저는 이 직업에 아주 만족합니다만 이런 저의 행복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원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들은 지원하려는 학생 수가 없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도심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출산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노인센터나 복지관, 요양원으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의 유치원들도 문을 닫거나 노인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으로 바꾸고 있어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을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건물마다 음악학원, 영어학원이 들어서고 집집마다 아이들 피아노 소리를 듣던 시절이 정말 그립기만 합니다. 교육을 위해 도로마다 통학 차량이 길게 늘어서고 사교육 경쟁이 일어났던 것이 불과 20년 전인데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때 부산 중심이던 부산 중구의 합계 출산율이 0.32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0.31 이런 수치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토크에는 20대 대학생, 30대 주부, 40대 다자녀 주부, 50대 다자녀 주부,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시간이라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패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발표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토크에서 어느 패널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출산 극복 운동은 3.1 운동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말에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자였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에 대해 발표해 주신 이행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가정 주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혜정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옴은 결국은 개인의 책임인 현실에서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그 정책들은 다자녀 가정 개인이 체감하기에 미비할 뿐입니다. 다자녀 가족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정책은 실패가 아닐까요? 저는 다자녀 카드를 수령받고 조금의 기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행료, 주차비, 일부 가입된 의료시설의 할인 혜택 등이 대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너무 미미한 혜택이라 이것은 가시적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급선무입니다. 비싼 학원비 지출은 엄두도 못 내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에 도움을 받아 돌려보았지만 그 지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초등 저학년은 학교의 방과 후 수업, 지역 아동센터 연계 학습이 가능했지만 아이들이 고학년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높은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중고등 교육을 생각하면 한숨이 먼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지자체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보고자 해도 높은 기준에 걸리고 맞벌이 다자녀 가정까지 혜택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난민, 세터민,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은 여러 곳의 중복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은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많음을 간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 전반적 혜택이 점차 늘어가리라 믿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저희는 원합니다. 가시적인 영유아 정책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혜택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은 피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이었습니다. 많이 나오면 개인의 책임이란 유익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표신희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표신희입니다. 저는 울산 동구에서 한 30년을 거주했지만 여기 태화루에 직접 들어와 보기는 처음인데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만 하다가 이 유서 깊은 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0.72라고 합니다. 세계 최저 출산 국가가 되었는데요. 외국의 학자들도 한국의 출산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은 0.559, 부산은 0.66, 울산은 0.81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 저출산 문제보다 급한 정책이 없음을 알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은 집집마다 자녀 결혼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40을 훌쩍 넘긴 자녀를 둔 집안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자녀들은 명절 기피 현상까지 보입니다. 더불어 선존이 문종인이 하는 문화도 사라질 판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후손들이 선조를 찾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사의 중단을 의미하고 가족의 무의미를 의미하고 지역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두세 대를 보유할 정도로 삶은 윤택해졌지만
우리의 정서는 점차 고립되고 독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등만 잘 사는 사회, 나만 잘 살면 되는 사회, 자기 중심적 사고의 만연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어울려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나라여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분위기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등 가족만 주목받는 사회가 아니라 2, 3등 하는 가족이 더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신이었습니다. 표신희 선생님,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늦은 결혼, 결혼 포기, 비혼에 관한 유익한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발제는 패널들이 제약 없이 평소에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발표하는 방식이므로 학사모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근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김근입니다. 저는 첫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매스컴마다 인구 절벽, 인구 재앙을 말하고 20년, 30년 후면 소멸된 지역이 많습니다. 대학생이 우리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도 빨리 결혼하여 아기를 낳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20대들은 이 문제와 나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성세대들이 너희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빨리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될 텐데 왜 간단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시대와 현재 우리의 시대가 다름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청년들이 많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국가의 정책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모르는 정책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튜브나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정책이 있다 알려주고 더 나아가 좋은 정책을 더 보완하여 청년들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 같은 청년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은 물러설 수 없는 이 시대의 사명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과 청년들과 소통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입니다. 문제점을 꼭 집어주신 김근님,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에 대한 김근 학생의 좋은 생각 감사드립니다. 다음도 역시 대학생 백지훈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백지윤입니다. 저는 국가 경제 보탬이 되고자 가정을 굴릴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혼자 살기도 벅찬데 언제 연애하고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아 육아를 하겠습니까? 그 원인으로는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물가 상승률로 인한 주택 비용과 경제적 문제입니다. 현재 국가와 다양한 회사에서 육아 관련 대책을 내놓지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은 현재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최근 부모님 회사에서는 대학 등록금 지원을 철회하고 등록금 지원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과 남성의 소득차,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속에 자녀 교육 문제와 계층 세대의 대물림 등이 원인이 됩니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들여다보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원 70%가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혜택을 늘린다 하지만 쓸 수 있는 사람만 쓰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 자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현재 노키즈존 아이들에 대한 혐오와 학교폭력 같은 다양한 문제 등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청년들이 아이를 안 놓고 싶어하는 큰 이유는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야망 있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나 자신을 희생시켜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며 얻는 것보다 개인 스스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경제 성장 둔화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회적 담론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입니다. 좋은 청년들은 자신의 행복을 더 중시한다는 백지윤 학생의 솔직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 남구 의원이시고 민간 활동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훈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태훈입니다. 저는 이 저출 산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잘못된 사회 구조가 빚어낸 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구성의 오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를테면 청년에 빗대어 본다면은 청년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울산을 탈출해서 서울로 갑니다.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울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청년들 역시 기회의 땅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어떤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저출산의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정규직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체 인력으로 비정규직 혹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도권으로 지금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권으로 가서 그들이 청년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다수가 그 경쟁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이제 소수만 이제 뭐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도 하겠죠. 근데 다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청년들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출산의 기본 전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로 비정규직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결혼이라는 이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저출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에서 한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저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미시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도 역시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이 사회적인 대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합법화 시켰는데 문제는 우리 이 비정규직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임금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와 같은 사회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임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2개, 3개의 직업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원칙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 정부가 정말 감시를 하고 실천을 하면 될 텐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건드리고 다른 정책 위주로 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가다 보니 이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에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정말 감시자로서 제대로 실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인 대타협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롯된 저출산의 결과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은 잘못된 사회구조가 가져온 참사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 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좋은 발표해 주신 김태훈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둥이 엄마이신 손원미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엄마 손원미입니다. 저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 아이들이 참으로 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서 매년 줄어드는 원생수를 보면서 참으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순리임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실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로 가족과 친지를 멀리하여 고립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만 한다고 모두가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는 자녀 양육이라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에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다고 봅니다. 안정된 맞벌이 부부라면 몰라도 기간제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더더구나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며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앞서 패널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장 문제 등으로 연애조차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정년기의 분들은 오히려 더 심한 스트레스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지난 1차 토크에서 독신세를 물리자는 의견에 많은 패널들이 찬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의 흐름은 생각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들에게 독신세를 물리자는 주장에 저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원미였습니다. 손원미님이 어린이집 교사로 느끼는 저출산 문제를 심도 깊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패널 발제를 마치고 자유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